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재구성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연 재구성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34살이 되었고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다 보니 결혼 전까지는 세상만사 착하고 좋게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인생에 단 한 번의 고비도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대체로 평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인연을 맺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면서 제가 지금껏 모르던 세상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관계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우선 저희 시부모님을 소개하자면 시어머니는 참 소탈하고 정이 많은 분이십니다. 예전부터 부모님을 뵐 때면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밥을 듬뿍 퍼주시면서 뭐든 편히 먹고 편히 지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시골에서 자수성가하여 서울로 올라오신 전형적인 어머니상처럼 보이셨지요.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생각보다 훨씬 부유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평소에 검소함을 강조하셨기에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자상하신 편입니다. 웃음이 넘치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은근히 저를 챙겨주시기도 하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든든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하고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한다 하고 짧게 말씀이 끝나는 편인데 그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배어있는 분이라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도 점차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슬하에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식당 일이 밤낮으로 바쁘다 보니 맞벌이를 하면서도 동시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쉽지 않아 조금 미룬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제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형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식 준비를 할 즈음에는 이미 첫째 조카가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형님 부부가 조금 낯설기도 했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4살이 많은 분인데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를 풍기고 말투나 태도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굳이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그분이 손에 드는 가방 하나나 옷차림에서부터 묘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시골에서 올라와 검소한 편이라 그 고급스러움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와 환경이 달랐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워낙 실용적인 스타일을 좋아하고 돈이 있어도 크게 치장하거나 비싼 브랜드를 추구하진 않으니까요. 시댁에 갔을 때도 편한 운동화에 티셔츠 차림으로 가곤 했는데 형님은 늘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액세서리 또한 한눈에 봐도 값이 나가 보이는 것들이었고 유모차나 아이 물건들까지 모두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능력이 좋으시니 가능하겠지, 취향이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형님과 저의 관계보다는 형님과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문제라고 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건 형님 부부가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간 이후였습니다. 그 아파트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선뜻 도움을 주어 마련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형 부부가 아파트를 샀다더라 정도만 알았지 시댁에서 도움을 크게 줬다는 사실은 저나 남편에게도 전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이 일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집들이 때도 온갖 고급 음식과 인테리어를 자랑하듯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그 집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둘 다 내색은 안 했지만 뿌듯해 보이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시부모님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길래 저런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 은근히 궁금했지만 제가 무슨 권리로 그 사정을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문제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본 경비 아저씨의 그 아파트 주인어른의 어머니 대접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끔씩 형님 아파트 주변을 살피러 가시곤 했는데 그때 경비 아저씨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니 시어머니가
에이, 그런 건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대해주세요. 하고 손사래를 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알다시피 시어머니는 예의 바른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소탈하신 분인데 자녀 집을 둘러보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그 아파트 청소를 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께서 굳이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의 복도나 계단을 청소하시러 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설마 어머님이 청소 용역으로 가시는 건 아닐 테고 뭔가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하시는 건 아닐까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긴 한데 혹시 또 본인이 움직여 보시겠다 하셨을 수도 있지. 돈이나 신분을 떠나서 어머니는 원체 활동적인 분이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께 직접 여쭤볼까 싶었는데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 조심스러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 상당히 격양된 목소리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사람 말이야. 아니, 정말 이러실 수가 있어? 내 체면은 생각도 안 하시나? 나도 이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나름 활동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매일같이 건물 청소를 하신다더라. 입주민 중 누군가가 저분이 이 집 맏며느리의 시어머니라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난 정말 창피해서 혼이 나갔어. 그때 저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님이 어느 정도 자존심이 세신 분임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청소를 한다는 사실로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혹시 형님이 직접 시어머니께 여쭤보신 적은 있으세요?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시작하셨는지, 건강이 괜찮으신지 같은 거요. 형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냐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돈이 없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우리 집에서도 충분히 용돈 보내드리고 계시잖아. 근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니시냐고.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시어머니께서 설령 청소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해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혹시나 정말 그 일을 즐기고 계시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 고급 아파트에 며느리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위신이 있는데 그것이 추락했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사그라들 줄 알았지만 오히려 시어머니의 청소 루틴이라 불릴 만큼 규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침 일찍 그 아파트 현관과 복도, 계단을 닦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일에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과 협력해서 배출구를 정리하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어째서 갑자기 청소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고 여쭤봤으나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히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요즘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가만히 있기가 싫었거든. 또 열심히 손을 움직이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더라고. 그래서 동네 봉사활동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내 형님 사는 아파트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이잖아. 시설이 잘 갖춰져서 청소하기에도 좋고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도 이야기 나누는 재미가 있더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별것 아니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 말씀을 들으니 왠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일부로 그 일을 즐기고 계시는 걸 수도 있지만 혹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다른 이유로 청소일을 선택하신 것은 아닐지 궁금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님이 과하게 민감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제가 식당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형님이 어머님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저는 황급히 가게를 정리하고 택시를 잡아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형님 부부와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거실에 앉아 심각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와 남편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앉았고 형님이 날선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따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저뿐만 아니라 남편 체면도 무너지고 우리 아이도 나중에 할머니가 청소하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면 얼마나 창피해 할지 모르잖아요. 무슨 사정인지 말씀 좀 해보시죠. 시어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피해 한다는 건 너희 생각이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그게 꼭 창피가 될 일이니? 내가 땅바닥에다 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돈도 받지 않고 묵묵히 일한 것뿐이야. 더구나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시작한 일이니 그걸 창피로 본다면 내가 할 말이 없구나. 형님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그래도 다른 동네면 몰라도 왜 하필 우리가 사는 아파트냐는 거죠.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면 구청이나 지역복지관 같은 곳이 더 적합하지 않나요?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서 가만히 집에만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남 보기에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하고 부추기듯 말했습니다. 형님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 그것이 가족 내 갈등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슬픈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을 전부 듣고 난 뒤에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싫다면 이 일을 당장 그만두는 게 맞겠지. 하지만 나는 일이 고된 것보다 너희가 더 걱정이다. 괜히 나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잡음이 생길까 봐. 그런데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구나.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 신분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남을 위해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법이다. 그 말을 들은 형님은 한숨을 쉬더니 더 이상의 긴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봉사정신이나 그 가치관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지요. 곧 형님과 형님 남편, 그러니까 제 시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고 저와 남편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아무래도 형님 쪽이 크게 기분이 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와 형님의 가치관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후로도 형님은 이 일을 단순한 동네 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조금씩 소문이 퍼지자 입주민들 사이에서 혹시 그분이 정말 여기 건물주 어머님 맞느냐, 그런데 왜 저렇게 직접 청소를 하시느냐 하는 말이 종종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형님은 매번 민망함과 불쾌함을 교차해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지속적으로 제발 그만두시라고 부탁 아닌 요구를 해왔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미소만 지으시거나 혹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님은 속이 끓어오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편으로 어머니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힘든 청소 일을 하면서까지 형님과 갈등을 빚어가며 이어가시는 이유가 뭘까 싶었지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식사를 대접하며 조심스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단다. 살아보니 이런 게 내 성격이더라. 나도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기분이 좋아. 사실 쓸데없이 돈만 많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순수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도 느꼈습니다. 반면 형님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아마도 우리 집안에서 가장 윗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셔서 체면을 깎아먹느냐는 생각 하나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형님 부부는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본인들만의 삶을 만끽했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은 언제나 모임에서 가장 빛나는 옷차림과 말솜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면 어머니, 바빠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평소에는 연락조차 잘 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를 뵈러 가도 아파트 현관에서 마주치면 그저 아는 체도 안 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소문으로만 들려오다가 어느 날 직접 목격하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마침 형님 아파트 인근에 볼 일이 있어 들른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 입구에 서서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 계셨고 형님이 어디서부터 걸어오더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지나가더군요. 시어머니가 아이고 왔니? 요즘 잘 지내지? 라고 인사를 건네셨는데 형님은 힐끗 쳐다보고는 웃음기를 싹 지운 채로 툭 쏘듯 말했습니다. 아, 네, 뭐 그럭저럭이요. 어머니 오늘도 여기 오신 거예요? 응, 그렇지. 지난번부터 맡기로 했던 구역이 있어서. 그렇게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는데 형님은 곧장 자리를 옮기면서 에휴, 이제 그만 좀 하시지 라는 식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마치 완전히 남남인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앞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시어머니가 씁쓸한 표정으로 정수기를 닦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사람 사이가 저렇게까지 멀어질 수 있을까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와 남편을 조용히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꽤 진지한 분위기였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많지 않은 분인데 그날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형부부가 살고 있는 그 강남 아파트, 내가 내 이름으로 매입해서 양도한 거다. 알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자세히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크게 놀란 표정으로 정말요? 그러면 형님 부부는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나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사실 아직 완전히 명예 이전을 하지 않았어. 형 내가 요즘 하는 짓을 보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려 애쓰시는 것 같더라. 하지만 나는 더는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부모로서 어느 자식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를 존중하는 태도는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주겠다. 고 말했을 때 아마 자식들을 돕고 싶어 그리했을 텐데 그것이 지금처럼 어머니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짜증만 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너무나 속상하셨나 봅니다. 저는 정적을 깨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시더니 결연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도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서 그 집을 내 이름으로 다시 되찾은 뒤 너희에게 주고 싶다. 결혼한 이후로 늘 부모 찾아주고 내 어머니가 걱정할 때마다 와서 챙기는 건 너희더라. 내가 큰돈을 너희에게 줘서 호사스럽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쪽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아버님, 저희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저희도 나름 열심히 저축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제안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괜히 이것이 형님 부부와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 것 같았고 혹여 시어머니 마음에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이미 단호한 결심을 하신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건 우리 가족끼리 크게 싸움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조용히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이들끼리 분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했어. 그 아이들이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이런 식으로라도 마음을 고쳐먹게 만들어야겠다 싶더군. 그냥 아무 말 없이 넘긴다면 저 아이들은 끝까지 내 어머니를 깔보고 개무시하는 태도를 고칠 생각이 없을 거야. 그러고는 시아버지께서 정말로 서류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님 부부가 알게 되었고 형님 부부는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여기서 얼마나 정착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집을 빼앗긴단 말씀이에요. 하고 형님이 억울해하며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유권은 아버지께서 장기간 보유하셨고 실질적으로 형님 부부에게 명예 이전만 구두로 허락하셨던 상태였기에 법적으로도 아버지 쪽이 우세했습니다. 형님 부부가 끊임없이 이러시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고 항의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지요. 형님은 그 이후로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청소 1인이 뭐니 하며 민망함을 주시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상하셨다. 결국에는 이런 꼴이 됐다는 식으로 모멸감 어린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본인의 탓보다는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는 거지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형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일로 많이 서운했겠구나 하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 눈에 어머니가 똑똑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보이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청소부, 그것도 돈 안 받으시는 봉사 청소라고 해도 현실은 사람들이 정말 그 일을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제가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그 말을 듣던 시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형님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면 내 재산을 얼마든지 쓰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우리에게 보이는 이 태도는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부족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무엇이 창피하고 무엇이 부끄럽다는 거냐? 너는 지금 재산이 탐나서 이 난리를 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잖아. 다 알고 있어. 다른 핑계를 대지 마라. 시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형님 부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전처럼 이 집이 자기 소유처럼 마음껏 살 수 있느냐 없느냐였으니까요. 결국 형님 부부는 며칠간 별별 방법으로 시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시아버지는 마음을 단단히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아버지는 형님 부부에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이 아파트는 내 동생 부부에게 넘길 것이다. 당장 너희가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임대료를 내고 살고 싶으면 살아도 좋다. 하지만 앞으로 너희에게 내 재산을 물려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아끼고 보살펴야 할 식구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에게 줄 마음이 없으니까. 형님이 격분한 얼굴로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복수하시는 거냐 고 울분을 토했지만 시아버지는 복수라면 복수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건 너희가 자초한 결과다 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착잡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무시하던 형님이 반성이라도 하게 될까 싶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는 실제로 법무사를 통해 아파트 관련 서류를 처리하셨고 저와 남편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을 향한 최소한의 예우라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큰 재산이 저희에게 주어진다니 두렵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마냥 기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에 시부모님을 위해 해온 작고 사소한 마음이 시부모님에게 인정받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정작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내가 괜한 짓을 해서 너희한테까지 부담을 안기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거라면 기꺼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분이 복잡해요. 이렇게 되어서 형님 부부와 서먹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하지만 저희가 마음 바로 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형님 부부와 다시 화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간은 흘러 형님 부부는 한동안 시부모님과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지나면서 새 아파트 문제나 다른 재정적인 고민들이 생기면 결국 시아버지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사이에 저는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얻게 된 뒤에도 저희가 그곳으로 이사할 계획은 당장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있는 동네를 떠나면 장사를 접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가게가 안정된 상태에서 쉽게 옮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도 아파트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시겠다고 하면 형님 부부가 잠시 더 살 수 있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여쭈어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그건 너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형님 부부는 어느 날 제게 조심스레 연락해 왔습니다. 형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고 미안해, 내가 그동안 많이 예민했었나 봐 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섣불리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부모님께 너무 매몰차게 대하시는 걸 지켜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많이 속상했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 나도 내 체면이 걸린 문제라서 너무 격하게 반응했어.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가 뭘 하시든 그걸 부끄러워하는 내가 더 부끄럽지 않았나 싶기도 해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형님도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부모님을 무시했다기보다 스스로 설정한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였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까지 그 체면을 강요하면 상처만 남는다는 것을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아직 아버님께는 말을 못 붙이겠지만 어머니께는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머니께 전화드리는 게 어떨까요? 직접 찾아뵐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형님은 시어머니를 조용히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던 것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형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무시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왜 하필 저희 아파트에서, 왜 하필 저희 이웃들에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서요. 하고 솔직히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형님 손을 잡으며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이들의 시선이 참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단다. 하지만 결혼하고 자식 키우면서 내가 느낀 건 남이 어떻게 보든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제일이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형님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당장 시어머니가 청소일을 그만두시지는 않았지만 형님이 더 이상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민망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로비에서 시어머니를 보면 먼저 다가가 인사를 드리고 다른 주민들이나 경비 아저씨들도 우리 시어머니예요. 저희가 못하는 일을 나서서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졌고 형님은 이제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더군요.
물론 여전히 형님 부부와 시부모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큰 흠집이 난 상태이니까요. 그리고 아파트가 저희 부부의 소유로 정리되면서 형님 부부가 그곳에 계속 살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아파트에 가셔도 형님이 무시하는 일은 없게 되었고 가족 간에 조금씩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을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 단정하기보다 그 사람 또한 체면과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는 인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시댁이라는 곳이 정말 복잡하다고 느낀 순간도 많았고 시어머니의 봉사정신이 너무 순진무구해 보여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어머니가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에 결국 진심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아버지의 결단 역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정도로 강경했던 측면이 있지만 부모를 무시했던 형님 부부가 그로 인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면 가족 전체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가족 간에도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겉으로는 평범하고 수수하게 지내시지만 누구보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실천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결단력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지키는 모습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더욱더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결혼 생활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자존심이나 체면을 챙기다가 더 큰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고 용서와 이해로 다시 이어지는 과정이 진정한 가족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저희 시댁 전체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기가 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가까운 사이라 갈등이 깊어지기 쉬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적어도 서로를 인격체로 대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만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체면이나 돈, 자존심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거나 배우자를 하찮게 여기면 결국 그 상처는 곧 자신의 것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과정은 험난했고 갈등도 깊었지만 이제라도 형님과 조금씩 마음을 풀어가고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얻은 것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형님도 가족들과 기쁘게 어울리며 남들의 시선보다 우리 안의 진정한 유대감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길 바라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긴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시댁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미울 때도 많겠지만 그래도 가족이기에 나누고 풀어낼 수 있는 정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그 뒤에는 늘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부모님을 모실 때 더욱 진심을 담아 다가가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자 결국에는 제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 가족 간의 갈등에서 조금이라도 교훈을 얻으셨다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는 가족이니까요. 언젠가 모든 가족이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저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